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서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의 교회 목사님들 또 교회 지도자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춘천 열리지 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기감 동부연회 농어 광산촌 환경선교위원회 총무이신 박용한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용한 목사입니다. 네, 제가 설명이 좀 길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어 광산촌이라는 건 이제 농촌, 어촌, 광산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선교위원회. 야, 이게 좀 낯서네요. 네네. 교단 안에 있는 연회 안에 있는 기관인가 보죠. 네, 맞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환경선교위원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전국에서 강원도가 네. 뭐 농촌, 어촌은 대부분 다른 데도 있는데 네네. 광산촌이 있는 데는 강원도가 유일하죠. 맞아요.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농어 광산촌만 있었는데 네네.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 중에 이제 환경에 대한 인식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럼요. 네. 특별히 농어 광산촌에서 하시는 분들한테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다른 분들보다 좀 뛰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좀 더 우리 감리교 내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이름이라도 통해서라도 좀 강조하자.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본인들이 이름이라도 하시니까 되게 좀 이렇게 솔직해 보이시긴 한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름이라도 짓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어렵죠. 네. 네. 왜냐하면 환경과 선교를 이렇게 붙여서 네이밍을 한다는 자체가 목사님들 대단하시네요. 제가 한 게 아니라 네네. 여기 위원들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 위원들로 많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세요? 대부분 각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름은 위원회인데 이제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각 지역에서 삼척, 고성 그런 데서 평창 그래서 환경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위원회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이제 약간 좀 큰 범위로 이들을 하죠. 그래서 그럼 이 위원회가 생긴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위원회 생긴 지는 1980년도서부터 했으니까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네요. 네네네. 네. 근데 조금 좀 뭐랄까 좀 거리감이 있는 게 환경이 좋은 데 사시는 분들이 환경선교위원회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그래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네네네. 평창, 고성, 그렇죠. 속초 그런 데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는 그런 데서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다가오다 보니까 그래요. 환경을 가장 잘 누려야 될 분들이 거기서 환경 사역들을 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일이죠. 예를 들면 뭐 어떤 변화가 좀 체감되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고성 같은 경우는 그 송지호 주변에 그 환경 문제를 가지고 거기를 이 건설 어떤 그런 걸 발전을 시키려고 지역 개발 지역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지역 개발과 자연 훼손의 환경 보호와 지역 개발. 근데 항상 밀리죠. 근데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죠. 네. 근데 또 이렇게 소수의 목소리를 갖고 있는 분들 때문에 그나마 좀 보존돼야 될 부분들은 보존되니까 또 감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난개발은 분명히 막아야 되는데 이제 맞습니다. 어느 정도가 난개발이냐, 어느 정도가 필요한 개발이냐 이런 것들은 늘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모이셔서 위원회를 만드시고 그래서 이번에 책을 발간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만드신 책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각 조금 이제 강원도 안에 있긴 하지만 이제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일종의 환경운동과 목회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에 대한 수기인데 제목이 너무 이쁘네요. 목사님. 네. 요 책 안에 모든 내용들은 저희들이 엮은 게 아니라 그 목사님들의 인터뷰 가운데 본인도 이런 얘기를 했나? 이게 나중에는 잘 모르겠는데 했던 부분들을 녹취를 하니까 그걸 그대로 따가지고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소개 좀 해주시죠, 목사님. 네. 특별히
제목이 꽃보다 나무로 풀로 살아가는 교회 이야기인데 네. 이 인터뷰를 했던 분은 교회력으로 목회를 하시는 춘천 팔미교회 정명성 목사님이셨어요. 맞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하셨어요. 인터뷰 도중에 우리 이 한국 교회가 처음에 출발이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은 다 꽃이 되려고 하는데 꽃은 아무리 피워봤자 10일이다 1년에 화무 11홍이라고. 네네네. 그리고 나머지 350일 정도는 다 풀이나 나무로 하는데 그 기간을 잘 버티는 게 목회고 교회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인데 모두 다 꽃이 되려다 보니까 네. 이게 힘들다. 그 인터뷰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춘천 들꽃교회라고 있어요. 네. 정종태 목사님. 네, 맞습니다. 이 방송에 나오셨거든요. 네네. 딱 그 말씀하셨어요. 꽃이 이렇게 피는 기간이 열흘에서 2주, 14일 맞습니다. 요 정도 사이고 나머지는 풀이든 나무의 형태인데 그렇네요. 그리고 그 풀의 형태로 있을 때에 서로 간에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서로 받쳐주고 하기 때문에 풀의 형태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강력한 형태고 네, 서로 정말 의미 있는 기간이고 물론 꽃을 피우는 것도 아름답지만 꽃이 지면서 열매가 맺고 씨가 뿌려져서 생명이 연결되는 그런 해석을 정 목사님이 하셨는데 좀 똑같은 말씀이시네요. 결이 좀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꽃나무 사랑하시는 분들은 좀 제가 이 책을 읽어봤거든요, 목사님. 네네. 근데 여기에 지금 7명의 이제 목사님들 교회 7개 교회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는 저희 방송에서 소개 한번 됐어요. 그래서 우리 팔미교회 정명성 목사님은 2022년 6월에 나오셨고요. 우리 가일교회 전동훈 목사님 작년 8월에 나오셨거든요. 자, 진짜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그 감동적인 스토리를 우리 감리교단에서 책으로 이제 만드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보니까 와,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저도 아주 보면서 편집도 되게 예쁘게 잘하셔서 꼭 무슨 잘 이렇게 레이아웃이 잡힌 그 월간지나 꼭 그런 회보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책을 만드시고 좀 소개하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좀 하나 좀 내용 중에서 목사님 하나 좀 선택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여기에 그 혈동교회라고 춘천에 혈동리가 있습니다. 아주 산골이죠. 이게 문춘기 목사님이라고. 네네, 그러시네요. 보통은 아주 작은 시골 교회고 그리고 작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목사 안수 받고 떠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왜 떠나지? 나라도 떠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성례전은 목사님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다 떠나시니까 여기 성도님들은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성찬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한 20-30년을 하셨어도. 전도사님들만 있어서. 네. 이야, 그렇군요. 그거 좀 서글프네. 네, 근데 이 문춘기 목사님은 그거는 아니지 않은가? 뭐 나라도 여기 버티면은 지키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모습이 이 제가 보더라도 어느 때는 참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까? 떠나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지. 그것을 버틴다는 것은 그래서 그분이 이 책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나의 수준이 낮아지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돈 쓰는 수준도 낮아지고 교회 어떤 거에 대한 수준들이 낮아지니까 마음이 좀 편하다고. 예전에는 빨리 떠나서 큰 교회 유학 가서 그런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지향점이 좀 바뀐 것 같다라고. 그렇네요. 책의 내용에 그 혈동리는 우리 한국 전쟁 때도 공산당도 안 들어온 동네고, 야, 그리고 66년 동안 성찬식을 못했던 교회라고 쓰셨네. 이거 참, 야, 그렇네요. 이런 사명감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좀 뭐랄까 당연해 보이는 면도 있지만 상당히 감동이 되네요. 목사님 저한테도 감동이 되네요. 이런 목사님들에 대한 수기 이렇게 써주셔서 참 고맙고 또. 저 지난번에 나오셨던 전동훈 목사님 이야기는 저도 봐도 또 반갑네요. 네, 맞습니다. 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우리 춘천 연리지 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기감 동부연회 농어광산촌 환경선교위원회 총무이신 박용환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목사님이 지금 환경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런 환경 이슈 중에 목사님 특별히 좀 나누고 싶은 좀 더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환경 문제에 대해서 교회나 목회자인 저도 참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죄송해요. 네, 왜냐하면은 너무나 중요한데 중요하다고 우리 교회가 잘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 문제는 되게 시민단체들이나 그리고 그냥 활동가들이 아주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그분 이런 얘기하세요. 원래는 이런 거 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교회 다니질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참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거 교회가 이런 거 감당해야 되는데 저같이 개인적으로 이걸 한다는 거는 조금 모순 아닌가요? 그런 말을 들으면 머리가 조금 하얘지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지 누군가는 해야 할 텐데 저희가 이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름은 환경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 보기에는 좀 미약한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 하면은 그래도 힘도 있고 그래도 영향력도 있고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그런 포지션이 있는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너무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할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환경에 대한 관심은 많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영향력은 좀 미비한 것은 네, 맞습니다. 사실이네요. 근데 이제 환경 문제를 좀 예민한 어떤 이슈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민하죠.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게 뭐랄까 좀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과격하다. 뭔가 아마 이런 오해 많이 받으실 거예요.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저희 위원회 이름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처음에 여기 들어갔을 때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돼. 뭐 이런 거예요. 위험한 단체라고. 그래서 제가 위험한지 가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만나면은 꽃 이야기하고 농사 이야기하고 생명 이야기하고 환경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하면은 위험하구나. 응? 이게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뭔지 좀 알 것 같네요. 뭔지 좀 알 것 같아요. 이게 참 지금 학교에서 사실은 환경 교육을 많이 하는데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외국에서 나오는 뭐 툰베리 해서 과제물 만들고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실제로 우리 동네 이야기로 넘어오면 이게 좀 뭔가 좀 불편한 것 같긴 한데 그렇더라도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일회용 컵 사용하지 않기 같은 이제 평화로운 방법부터 실제로 이제 난개발에 대한 이제 주의를 좀 일깨우고 사실 무조건 다 파헤치는 것보다는 원래의 모습이 원래는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미리 가르치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주중에 농사도 조금 짓거든요. 농사도 짓는데 농사 짓는데 가장 힘든 게 잡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초 작업. 예, 제초 작업인데 실제로 이런 환경 문제에서 이렇게 작은 텃밭에 잡초들이 있는 것 자체가 이 탄소나 환경에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이 지자체로부터 이게 벌금을 받습니다. 그렇죠. 농사를 왜 안 짓냐? 네.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농사 안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해도 이건 농사 안 짓는 거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하나의 케이스처럼 생각보다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렵네요. 우리 지자체나 또 농업 관련 부서에서 들으시면 좀 불편하시겠긴 하겠는데 이해는 좀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들 중에 왜 이장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농업도 농업이지만 마을 공동체 사업도 이끄시고 하시던데 네네, 그런 일들은 참 중요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인구 소멸 지역에서의 목회적 대안이기도 하면서도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고 어떤 젊은 신대원생들이나 우리 전도사님들은 좀 관심을 갖고 좀 연구해야 할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네. 젊은 이장들. 네, 맞습니다. 진짜로 젊은 분들이 가야 그 감당할 만한 분야들이 많은데 어떤 이 책에도 보면 그런 사례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대개가 보니까 30대에 들어가셔서 네.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스토리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 7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다른 것보다도 자신의 사역들을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동안 그게 크든 작든 꾸준히 해왔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작을 40 넘어서 하시면 별로 없어요. 다 30대에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처음에는 소소해 보이고 작아 보여도 그게 길이 되고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좋은 사역으로 드러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관심을 이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그런 것 같네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젊은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저도 신대원 강의 가면 그런 얘기 좀 하는데 도시에서 카페 교회 할 생각 말보다 좀 이렇게 시골에 이장 목회 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고. 왜냐면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지만 이장님 되는 것도 젊은 분들이 더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죠. 네. 그런 면에서 이 책 좀 더 많이 저도 좀 전달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목사님은 고향이 춘천이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소양강 댐 근처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소양강 근처에 있는 동네에서 네네. 그 한옥집에서 거기서 출생했어요. 그래서 초, 중, 고, 대학교까지. 지금도 살고 계세요? 원래 부모님이 사세요? 가족이? 거기 부모님도 사시고 제가 태어난 곳은 할머니가 사셨던 조부께서 사셨던 곳인데 지금은 조부는 돌아가셔서 제가 그곳을 삼아서 텃밭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생가에서 사시네요, 목사님. 네, 거주합니다. 야, 진짜 춘천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모태 신앙은 아니시라면서요? 모태 신앙 아닌 듯 된 듯 비슷해요. 그러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신앙생활을 하셨고, 근데 이제 집안은 아니고 제사 지내시고 이제 이런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저 같은 경우고요. 네네. 어머님의 신앙이 좀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가정은 다 유교 가정이고 그리고 종손이셨기 때문에 제사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시면서 그것들을 한 30여 년 동안 꾸준히 불만 갖지 않고 그거를 참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진 않죠. 네, 그렇죠.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이렇게 죽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제사나 그런 거는 안 지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지시게 된 거네요. 네, 할아버지가 어머님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께서는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갖고 계셨는데 시집 오셔가지고 시집에 한 명 한 명을 이제 복음화하는데 애쓰셨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드님을 확실하게 신앙인으로 키우셨네요. 근데 이제 대학은 일반 대학 가셨나 봐요? 강원대학교 나왔습니다. 네, 대학까지도 이 동네에서 다니셨네. 춘천에서. 그런데 어떻게 신학교를 가시게 되셨어요? 목사님 되신 과정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딱 복음성가 2개만 알았습니다. 복음성가요? 복음성가 2개. 그 2개 알고 딱 들어갔는데 그냥 평범한 그냥 교회 청년이었었는데 신앙심이 별로 없는. 근데 대학 들어가면서 불손한 선배들을 만나서 불손한 선배들이라는 게 선교단체 IBF라는 그 선배들을 만나서 그 단체에 들어가게 되고 신령하잖아요. 네, 처음에는 불손했었는데 그리고 역설적으로 하시네. 네. 그리고 그 단체 통해서
제 삶이 제 대학 생활이 아주 좀 극적으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진짜 90년대는 IBF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런 것 몇몇 같습니다. 대학에서는 이게 뭐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친구들 선배들 만나서 뭐 스터디도 많이 하시고 아마 기도하시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제 캠퍼스 간사도 하셨네요. 네, 캠퍼스 강사도 하고 대표 강사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이것저것. 열심히 하셨겠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간사 출신의 이제 신학생이 되신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럼 신학교 가셔서도 마찬가지로 IBF 활동 많이 하셨겠네요. IBF 활동하기보다는 그때는 신대원 가서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었어요. 신대원 졸업하고 나서 신대원 졸업하고 나면 나는 목회자의 길이 아닌 다시 네. 캠퍼스에 와서 내 삶을 캠퍼스 간사로 맞춰도 되겠다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웠던 추위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분들 참 많아서 네, 그게 이제 90년대 20세기 후반까지 네. 그 간사들의 시대가 있었잖아요. 젊은 간사들, 20대 간사들이 캠퍼스를 완전히 휘젓고 다니던 시절인데 운동권도 강했지만 정말 선교단체 간사들의 헌신도가 높았던 때인데 그 중간에 계셨네요, 목사님이. 어쩌면은 참 감사한 세대이기도 하죠. 네네, 그렇네요. 신학교를 끝나고도 캠퍼스 간사를 하셨네요. 네, 저는 신학을 한 이유가 캠퍼스 강사로 다시 돌아오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 간사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면서 이제 교회 사역에 더 집중하셨나 봐요. 네, 그쪽으로. 네. 마음은 평생 하고 싶었지만 또 상황은 캠퍼스는 대학생들이잖아요. 네. 대학생들은 또 젊은 간사들이 또 더 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되셔서는 처음으로 사역한 교회가 신매감리교회. 네, 서면에 있는 네네. 신매감리교회입니다. 야, 정말 춘천에서만 사셨네. 되게 이 부사역자 생활할 때 뭐 다른 지역도 가시고 하는데, 야, 대단하시네요. 목사님 이력도 정말 특별하시네요. 이 반경 한 3-40km 안에서 거의 네, 평생을 맞습니다. 살아오셨네요. 네. 와, 이런 경우도 정말 드물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네요. 오늘은 춘천 열리지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요. 기감 동부연회 농어광산촌 환경선교위원회 총무이신 박용환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우리 환경선교위원회와 또 목사님 신앙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2부에서는 우리 열리지교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2013년에 이제 개척하신 열리지교회. 교회 이름이 예쁩니다. 네, 예쁘습니다. 네, 열리지라고 하는 건 이렇게 2개 이상의 가지가 나무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리지라는 이름을 쓰시게 되셨어요? 약간 연세 있는 분들은 네네. 열리지라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보냐면은 웨딩 예식장에서 많이 봐요. 열리지 홀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 뭐 사랑, 하나됨, 뭐 부부 사랑은 열리지 맞아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 의미로 교회를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요. 네네. 제가 좀 존경하는 이현주 목사님의 시를 보다가 네. 열리지라는 시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네. 열리지는 아주 흔한 게 아니라 0.0001%의 아주 기적적인 현상을 맞아요. 열리지입니다. 네. 대부분은 네. 홀레목이거든요. 홀레목인데 90% 이상은 네. 열리지라는 것은 서로 다른 나무가 어떤 이상스러운 현상 때문에 가지가 붙어요. 그리고 붙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네. 한쪽 나무가 병이 들면 다른 쪽 나무에서 영양분이 그쪽으로 다 가서 살려요. 그리고 서로 각자의 다른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열리지 사랑이 부부 사랑이라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겠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도 이러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수종의 나무가 네, 이렇게 네. 돼서 명백히 다른 종류인데 네네. 그런 거군요. 저는 몇 번 산에 가서 봐도 이게 같은 종류가 이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종류는 다른 거네요. 그래서 열리지도 수목 현상 중에 하나인데 아주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아주 네. 변종이죠. 근데 각각이지만
하나가 되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네요. 그렇죠. 둘 같은데 하나이기도 하고 하나 같은데 둘이 같기도 하다 그런. 그럼 이제 교회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 네, 하는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네. 어떻게 개척하시게 되셨어요, 개척은? 제가 캠퍼스 강사를 오래 하면서 네네. 그 교회론에 대한 강의들도 당연히 이제 자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참 많은데 다 좋은 교회지만 제가 강의를 했던 그 강의 내용대로 네. 이 땅에 그렇게 교회를 탄생시켜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은 좋은 교회들이지만 제가 생각했던 교회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그리고 가르쳤던 제자들과 함께 이러한 교회를 한번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교회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교회관에 좀 맞는 교회를 만들어 본다. 네, 맞습니다. 뭐 되게 개척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사명감 같은 게 좀 네, 있으신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제 한 10년 넘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현재는 어떤 사역들 주로 하고 계세요? 그럼? 딱 10년 되니까 네. 어려움이 왔어요. 어렵죠. 왜냐면은 어렵죠. 처음부터 네네. 개척할 때는 다들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건 쉽습니다. 반대로 하면 되니까. 네. 기존 교회하고 조금씩 다르면은 다 새롭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건 어렵지 않은데 그다음부터는 뭐냐면은 어디로 해야 되나, 어떻게 갈 거는 이제 그거는 일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은 시작할 때는 우리 좀 다른 교회로 하자. 그 다르게 했어요. 네네. 그러면은 10년 동안 그다음부터는 다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또 다른 지향점 모델이 있어야지. 네. 그렇죠. 그거는 정말 힘들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렇네요. 지금 그럼 같이 멤버십을 이루고 있는 네네. 열린제교회 위치는 어딘가요, 목사님? 진짜? 저희가 그 전통시장 앞에 롯데 마트 앞에 있는 남춘천역 그 옆에 있는 네, 풍물시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요. 네. 네. 근데 모여서 아마 점심 식사도 다 교인들이 같이 준비를 해와서 하시나 봐요? 네, 일단은 저희가 모이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식사하는데 우리가 그렇죠. 에너지를 쏘지 말고 네. 각자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펼쳐놓고 그리고 교제하고 충분히 그 시간들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열린지교회에서는 좀 환경에 대한 어떤 네네. 활동이나 이런 뭐 모임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설교 안에 그리고 저희들 가급적이면은 그러니까 일회용품들이나 뭐 그런 그렇죠. 부분에서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늘 그래서 제가 늘 환경 이름을 갖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이제 앞으로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늘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죠, 목사님. 네. 네. 무엇보다도 이 환경선교위원회를 하면서 올해 큰 저희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감리교회 모든 연회를 녹색 연회로 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도 녹색 총회로 열기로 했지만 그게 막상 해보니 이게 쉽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회의록을 했던 것도 PDF 파일로 하고 그렇죠. 종이 없애기. 네, 뭐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해왔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성은 참 세더라고요, 힘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씩 이렇게 위원회 이름으로 이제 진행하는 것. 그러니까 네. 교회는 작지만 이렇게 위원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게 되면 그래도 교단 내에서 조금씩은 더 이렇게 좀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그리고 이런 생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항이 있고 네네. 변화가 어려운데 이것을 갈등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가 되게 하는데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큰 틀에서야 다 동의하죠.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야, 이건 너무 이건 불편하고 뭐 그렇게까지 뭐 하냐 이제 이럴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저도 뭐 교회에서 뭐 비슷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일회용품 안 쓰려고 하는데 불편하죠.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시간도 없는데 또 다 또 뭐 닦아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기도 제목 또 한 가지는 네네. 이제
저번 주에 정종태 목사님도 나오셨는데 네. 더불어 숲을 한 6년 동안 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야 다 즐겁지만 이제 6년쯤 되면 이제 권태기도 오고 이걸 어떻게 그렇죠. 가야 되나? 그렇죠. 지속성이 힘들어요. 맞습니다. 네, 그 지속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오실 분들은 완만큼 다 오신 것 같은데 더올 사람이 없어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더 자발성과 함께 그 기쁨을 찾는 부분들이 좀 갖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네요. 진짜 또 먹고 사는 문제랑 또 연결이 되면 야, 환경도 좀 여유가 있어야 뭐 생각하지. 아마 이런 네, 얘기들 좀 들으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환경선교위원회의 발족과 함께 끊임없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지적하다 보면 벌써 생각들 많이 달라지셨잖아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인식 변화 자체는 확실히 우리가 좀 체감하는데 네, 앞으로 여기서 조금만 더 한 발짝씩 더 나가고 또 이거 마땅히 교회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뭐 세대 간에 조금만 더 내려가면 뭐 더 명확해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도 우리 환경선교위원회 또 우리 열리제감리교회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또 이번에 나온 책 꽃보다 나무로 풀로 살아가는 교회 이야기 더 많이 좀 전파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